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화평론가 박지연이고요. 이영 배우님입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될까요? 네, 오늘 분위기가 좋아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이 영화, 네. 영화가 이현 배우님의 경계를 넘나들다라는 게 우리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찍혀졌던 새 작품을 봤고요. 또 절의 고도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4편을 우리 기획전 안에서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 기획전 이름이랑 이현 배우님과 딱 맞아 떨어지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첫 질문으로서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이현 배우님은 어떻게 해서 배우를 하게 되셨는지 아주 그 질문부터 우리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음악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무대 공포증이 심해져서 이제 연기 치료를 하다가 연기에 발을 들이면서 재밌다는 생각을 하고 몰입하는 순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치료를 하고 몰입을 하고 상황에 맞닥뜨리는 저를 보면서 저를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몰입을 하는 이 순간들이 되게 귀하다고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 순간들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해봐도 되겠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딕션이 좋았던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가 이게 딕션이 제일 중요하지만 모든 배우가 딕션이 잘 되는 건 아닌데, 특히 그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딕션 깜짝 놀랐거든요. 발음과 이 발성이 굉장히 정확한 음성을 가졌구나, 발성법을 가졌구나라고 네. 느꼈었거든요. 네, 그게 큰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가수를 접으신 건가요? 네, 완전히 그냥 고이 접었어요. 아니 근데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이 배우 공포증은 없다라는 것도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들 놀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대 공포증이랑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랑 다르냐고. 근데 전 되게 다르게 느껴졌고, 그런 의미로 사실 연극을 정말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연극은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연극도 무대 위에 서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있어야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어떤 것이 작용을 해서 저를 너무 두렵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작용 반작용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무대는 여전히 힘든데 카메라는 전혀 신경이 안 쓰인다? 사실 무대는 100명의 관객, 200명의 관객이고 영화는 1000만 명을 이제 보고 계실 텐데 이게 정말 좀 아주 특이한 재미있는 케이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사실 이현 배우님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제가 영화 전당에서 GV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평균 연령이 이렇게 낮은 관객들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현 배우님 보러 다 오셨구나, 이 좋은 봄날에 다 안 가시고 일로 오셨구나를 느끼겠는데,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현 배우님께 직접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 편안하게 나누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질문부터 받아볼까요? 네.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저쪽 뒤쪽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진짜 팬이고요. 그 영화 질문 보면서 생각한 게, 처음에는 코미디 장르에 가까운 영화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고르시는 것 같은데,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는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아직 너무 얼마 안 된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먼 배우이지만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과연 선택에 있어서 장르가 나에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나 그 장르에 대한 문제는 거의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대본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저랑 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면은 장르 상관없이 하게 됐고요. 근데 원치 않게 그리고 뭔가 계산한 것도 아니게 이렇게 장르가 좀 모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단편 영화일수록 조금 장르가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 내 영화가 장르가 될 때까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이제 이현 배우님이 그러니까 이현 배우 자체가 어떤 다양한 장르 그러니까 이현 배우가 나오면은 그건 이현 배우 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대신 이 세 가지 영화 중에서 거북이가 죽었다가 굉장히 특이했었거든요. 이게 관객들은 사실은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입선을 따라가서 영화 속에서 동화되어서 이제 일치가 되어서 영화를 보곤 하는데, 거북이가 죽었다에서는 사실은 감정이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상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너무 단단해서 이게 자기 스스로가 너무 움츠리고 단단하고 상처받고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 막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 소년, 그 청년에게 뭔가 다가갈 수 있던 어떤 지점들을 남기면서 여지를 터주면서 연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겠다라는 생각하고, 또 그 지점들이 잘 발견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그 어려운 연기를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캐릭터를 분석을 할 때도 되게 걱정됐던 부분이었어요. 너무 비호감인 인물로 보일까봐. 근데 이제 저는 사람한테 그 장단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 단점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점을 이제 남들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약간 평가 혹은 자기랑 비교해서 혹은 자기를 좀 높이고 싶을 때 저 사람을 단점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쟤는 여기가 이래서, 쟤는 제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근데 그런 제가 너무 싫어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런 단어를 단점이 아니라 약점으로 좀 바꿔보자 라면서 지냈었는데, 마침 거북이가 죽었다를 만났고 연기를 할 때 이게 단점이 아니라 약점으로 생각하고 보게 됐어요. 그러면 약점이라고 하면 좀 가리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펀치를 맞았는데 이렇게 강점인데는 이렇게 안 부셔지는데, 약점은 그냥 그대로 부셔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가리고 싶은 부분이어서 단단해진 친구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새 영화가 이 캐릭터가 세 명의 캐릭터가 너무 달라서 사실 공고사직 뜻도 모르는, 그리고 그 코스프레 뜻도 모르는 아버지 밑에 사는 공고사직 뜻을 모르는 청년, 그리고 그렇게 단단한 너무 이렇게 상처받은 거북이 같은 청년, 그리고 정말 속 깊은 지연의 모습, 이렇게 세 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본인은 누구를 가장 그나마 좀 닮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약간 사람마다, 그러니까 관계마다 제 태도가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연기에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되게 그냥 기본 베이스의 저를 생각하면
기본 베이스의 저를 생각하면 오즐거운 나의 집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오즐거운 나의 집에서 지연뿐만 아니라 그 하라까지 그 둘이 사실 쌍둥이거든요. 근데 그 둘을 다 합쳐놓은 모습이 좀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군가를 이렇게 규정할 때 딱 한 사람만으로 사실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네, 여기 약간 조금 전에 손 드셨던 분, 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영화 네, 너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코스모스를 배우전을 통해서 두 번째 보고 있는 건데 코스모스에서 해수 아버님이 처음에는 코스프레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시잖아요. 이제 옷 버리겠다고도 하시고 근데 영화 후반부에서는 이거 몇 개 더 사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코스프레를 이해했다. 이제 해수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우님도 약간 처음에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이해되더라 싶은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연기 일을 하면서 계속 제가 깨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맡았던 배역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기를 하면서 어떤 안타까움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사회적 구조를 이해해 보려고 막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가볍게 끝내면 저는 빵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는 빵을 사실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주변 지인들이 빵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 대신 빵을 먹는 게 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침 식사를 프렌치 토스트로 저는 무조건 쌀밥. 그러니까 쌀밥이 아니면 그러니까 무조건 어쨌든 쌀밥이라고 하면 너무 엄마한테 미안하네. 무조건 그러니까 한식이 저한테는 약간 식사였는데 그거를 제가 요즘 운동을 이제 다음 차기작 준비 때문에 운동을 엄청 많이 하면서 식단 조절을 하기 시작하니까 안 먹던 빵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폭발을 해버려가지고 막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막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메커니즘으로 들어가면 결국엔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상황이 돼봐야 된다. 근데 이제 연기를 할 때는 어쨌든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돼버리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어느 정도 그 동정은 조금 단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약간 공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편견을 가졌던 저를 또 치고 혼내고 네, 그런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네. 부산하면 빵인데 그죠? 부산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미국의 원조를 받던 도시가 되나서 밀가루 원조를 받았던 도시가 되나서 밀면과 빵의 도시죠. 네. 저 밀면 진짜 좋아해요. 네, 또 질문 이어갈까요? 네, 일단 앞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편 영화 3편 모두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건 오 즐거운 나의 집이었던 것 같은데 지연의 얼굴에 하라의 발이 가까이 닿는 씬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머리를 서로 반대로 대고 있는 설정은 두 사람의 유년 시절부터 이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구도가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배우님은 어떤 해석을 지니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무 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 편의 단편 영화 중에서 어질거운 나의 집은 굉장히 되게 시적인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당시 촬영할 때도 감독님이 어떤 행동과 되게 여러 가지의 숨겨놓은 의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발이 얼굴에 있기도 하지만 되게 많이 부비적거리거든요. 사람이 계속 치대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이 쌍둥이였고 이제 엄마랑 그 모녀의 관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 듣기로는 감독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두 딸이 서로 되게 의지하면서 지냈고 그리고 그 뱃속에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쌍둥이 둘이 뱃속 안에서 계속 치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교감하고 어떤 좁은 곳에서 계속해서 서로 치대면서 서로의 존재를 알고 그 영화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저는 이제 엄마의 자궁? 그러니까 엄마의 아이 집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고 그걸 주문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약간 치대고 부비적거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느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직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딴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저는 그 둘이 연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더 이상 그 속초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사실은 둘이서 서울을 갔다가 그 서울 생활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온 그러나 그 힘들었던 생활 속에서 그 연인의 관계들이 한 명은 응석을 부리고 한 명은 응석을 받아주고 뭐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 정말 저 혼자 딴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저 뒤에 계신 관객님께 네, 지금 또 뒤돌아보시는데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산된 연기와 즉흥적인 감정에 충실한 연기 중에 비중으로 놓고 보면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그리고 본인 연기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잘 됐다 마음에 드는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즉흥 연기를 하려면 엄청난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상황에 맞는 즉흥 연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불필요한 연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현장에서를 따졌다고 보면 어쩌면 전 즉흥 연기에 더 가까운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 당연히 배우로서 해야 하는 대사 외우고 대본 많이 보고 캐릭터 분석 이런 걸 다 하는데 저는 즉흥 연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던 이유는 저는 연습을 할 때 대사를 많이 뱉지는 않아요. 상대 배우님들의 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리액션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대사를 뱉으면서 연습을 했던 대사 톤대로 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즉흥 연기에 가까운 액션 리액션이 많이 담겨있는 연기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연기가 사람이 아닌 씬에서 연기할 땐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사람과 연기를 할 때는 그 액션 리액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닌 어떤 동물 혹은 뭐 물건 혹은 허공에 대고 뭐 이제 SF를 찍을 때 그때는 완벽히 조금은 계산한 연기가 필요하구나를 저는 이번에 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링은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괴로울 정도로 많이 해요. 그리고 괴로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 못했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제일 많이 봐요. 근데 좀 바뀌고 싶은 부분은 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밤에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이 안 와요. 너무 막 저한테 화나고 막 후회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건 밤에는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이게 사람이 변태적으로 너무 밤에 자꾸 저를 고통으로 막 내몰아요. 잠을 안 자요. 그리고 막 아침에 막 다크서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도 있는데 네. 그렇고 마음에 드는 캐릭터. 저는 제가 했던 캐릭터 모두를 너무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이 다 좋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되게 많은 분들에게 닿았고 그리고 맨 처음 했었던 거를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쟁이라는 캐릭터, 담쟁이 영화에 나오는 예원이랑 소년심판의 캐릭터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준비하는 저도 되게 치열했고 그리고 그 작품으로 어쨌든 처음 관객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소년심판으로는 더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게 된 작품이어서 그 캐릭터들은 좀 저한테 되게 소중한 의미로 좀 다가오는 캐릭터예요. 저는 이제 이 GV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현 배우님의 이제 필모를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담쟁이의 배우였다라는 걸 알고. 왜냐면 제가 그 담쟁이를 보고 너무 그 두 배우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이 연기는 정말 그 속 깊은 사랑, 정말 그 진한 사랑을 그 두 배우의 어떤 케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정말 그 두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했을까 꼭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한재희 감독님 작품이었고 이게 제이 감독님의 되게 큰 그림이었는데 둘이 엄청 많이 만났어요. 우선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는 커플이 아니라 되게 오래된 커플 그 어느 중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 어떤 낯섦보다는 익숙하지만 되게 깊은 그런 사랑을 표현을 해야 하니 되게 자주 만났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미아 선배님은 남편분이 계시거든요. 미아 선배님 남편도 만나고 그러니까 진짜 엄청 거의 가족에 진짜 가까워질 정도로 되게 많은 걸 공유하면서 촬영을 준비하고 만나서 리딩은 사실 몇 번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적인 대화들, 사적인 시간들, 뭐 같이 등산도 하고 뭐도 하고 되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게 동료 배우 이상으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돼버린 그 상태에서 이미 촬영을 들어가 버리니까 되게 저도 연기하기 되게 좋았고 그 케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담쟁이 정말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혹시나 안 보신 분 계시면은 꼭 찾아서 이번에 좀 저희 기획전에 빠져가지고 좀 아까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네. 네. 이쪽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가겠습니다. 네. 4번. 네. 네, 배우님 연기 너무 좋았고요. 저 이번에 배우전 2번 봐가지고 거북이가 죽었다를 2번째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인정이가 되게 예민하고 되게 꼬여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는데 인정이가 너무 날 서 있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말들 때문에 좀 더 예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중간중간 이명이 들리거나
이제 악취를 맡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인정의 예민함이나 불편함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다른 또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효원 감독님이 지금 부산에 있나? 부산에 있을 텐데요. 아니 영화 아카데미 한국 영화 아카데미 지금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효원 감독님이 왔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이명은 스트레스를 표현한다고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오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 사람한테 어떤 보이지 않는 위급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간에 들어보면 사이렌 소리도 같이 들려요, 이명이랑.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스트레스와 이거 그 심적으로 위급 상황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였고, 악취는 이제 본인의 자격지심과 실제 이제 거북이의 냄새와 이제 그것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저도 그 악취가 왜 자기가 볼 수 있는 자기의 단점, 그러니까 약점, 단점, 그 냄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만 아는 너무 예민한 그 부분. 네.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3편 잘 봤습니다. 저는 지금 거북이를 죽었다를 3번째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처한 상황이 달라지니까 영화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약간 인간관계로 되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 지금 다시 3번째 보고 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또 왜 이런 식으로 나에게 대했는지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그 사람한테 내가 서운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치유받는 느낌이었는데 혹시 배우님께도 힘들 때나 뭔가 괴로운 일 있을 때 치유받는 영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제일 힘들 때가 그 촬영 작품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촬영을 하고 있거나 촬영을 준비해야 할 때는 사람 나오는 영화를 보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 힐링 그 영화는 지브리사의 저는 진짜 지브리사 영화들을 진짜 많이 봐요. 너무 약간 심적으로 힘들 때는 지브리사 영화를 진짜 많이 보고 제일 좋아하는 게 마루밋 아리에띠고 너무 너무 따뜻해요.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브리사 좋아합니다. 네. 이쪽도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앞에 질문하셔서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다양한 장르 연기에 도전을 하시는데 새로 도전하고 싶은 역할이나 장르가 있으신지 앞으로서 아이고 떨려서 연기자로서 목표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 항상 잘 보고 있고 늘 사랑 가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좀 염원하고 있는데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둘이 나오는 영화를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3일의 휴가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영화가 애자거든요. 고김영애 선생님이랑 최강희 선배님이 주인공이었던 그 애자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애자는 너무 힘들지 않고 제 마음이 평화로울 때는 꼭 봐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를 꼭 해보고 싶고 배우로서의 목표는 지금 제 목표는 그냥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잘해서 제가 요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스포츠, 저 요즘 연기가 되게 스포츠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 뭐 축구도 있고 야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도 다가오고 이제 국가대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해외에 나가서 약간 한국의 국가대표처럼 촬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많은 외국 배우분들이랑 그런 그냥 작은 희망,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배우님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가 이제 이름이 연이고 본명이 정이연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연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름은 뭐 권긴 현정처럼 엄마 아빠 성을 이렇게 두 개 다 쓰면은 정이연인데 결국 활동을 이제 이연 엄마 성을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엄마 성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봤어요. 배우님이 어떤 기분인지를 좀 느껴보려고 저 이거 여러분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엄마 성,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성 두 개 따르지 말고 엄마 성을 하나 따라서 하루만이라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외할머니와 나의 외삼촌과 나의 외사촌들이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뭔가 뼈로서 딱 들어오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네네네. 이걸 궁금하게 질문을 그래서 배우님이 이거였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네, 외가댁이 저희하고 멀지도 않는 저하고 늘 잘 지내지만 이름에서 내가 이 이름을 취득한다는 거 완전히 네. 다른 네.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에겐 그럼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 아. 굉장히 궁금해졌었습니다. 네. 정말 되게 애틋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특이한데 큰이모가 저한테 되게 엄마 같은 사람이고 굳이 이제 되게 보편적인 어떤 감정선으로 말을 하면 저한테 큰이모가 되게 엄마 같은 사람이고 저희 엄마는 저랑 되게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매 같은 사이인데 근데 저랑 진짜 정반대 사람이에요. 엄청 집을 좋아하고 집에서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집을 잘 안 나가고 맨날 집에 있고 근데 에너지는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큰이모가 이제 동생에게 하는 말로 되게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엄청나요. 막 김치통, 막 식용유통에 들어있는 김치통을 그냥 이렇게 들어서 옮기고, 그러니까 그만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전 집에만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냥 저랑 너무 달라서 그냥 서로 항상 배려하면서 지내는데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자매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애틋하고 되게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는 요리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구 같은 너무 소중한 엄마다. 저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어디 촬영을 길게 뭐 지방으로 가야 된다거나 혹은 뭐 여행을 오래 간다거나 그리고 뭐 어릴 때 수학여행 수련회 이런 데 가잖아요. 괜히 엄마 생각하면서 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헤어질 때보다 큰이모랑 헤어질 때 더 많이 울었어요. 엄마는 그걸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인생에 좋은 친구를 두셨군요. 저기 뒤에 남자분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두 번째 거북이가 죽었다 해서 그 과할 정도로 클로즈업 장면이 많고 그리고 또 테이크도 길게 가져가는 장면이 많았는데 배우로서 어려움이나 부담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촬영할 때는 이제 카메라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저를 똑같이 찍거든요. 근데 이제 렌즈가 바뀌어서 제 얼굴이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요. 타이트 샷이에요. 뭐 알긴 아는데 이게 영화관에서 어느 정도로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연기를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고 전 제 연기를 하는 건데 제가 처음 거북이가 죽었다를 영화관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무 긴 시간 동안 제 눈, 코, 입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그러니까 효은 감독님의 장기이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특이한
어떤 트레이드마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효은 감독님은 그 타이트바스트랑 타이틀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배우 얼굴을 되게 꽉 차게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이제 후에 나올 장편에도 그런 장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그 정도일 줄은 몰라서 그날 이제 영화 보고 효은 감독님한테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효은 감독이 롱테이크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저는 제 취향은 저는 롱테이크 촬영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롱테이크가. 그래서 사실 커트가 많으면 같은 씬을 좀 반복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약간의 혼란이 와요. 근데 그 혼란은 사실 갖지 않아도 되는 혼란인데 뭔가 전에 받았던 씬 오케이랑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그 기분을 버리고 연기를 하려고 해요. 그냥 지금 이번 테이크에서도 새롭게 없었던 일처럼 그리고 그냥 이번에 느끼는 그 감정을 조금 한 20%만 올려서 보여주자. 그거를 항상 생각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이 커트가 끝나면 그 다음 커트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꼭 한 10%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번 거 좋았던 거 이번 거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똑같이 해야 되나? 똑같이 할까? 미치겠네 이러다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금의 갈등의 순간도 갖고 싶지 않은 제 욕심이어서 그래서 롱테이크를 좋아하나 그래도 커트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막 고민이 너무 들 때 입으로 뱉어요 감독님한테. 저 저번에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감독님이 아니요 그냥 편하게 해요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연출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그래서 사실 엄청 부담감은 있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잘 몰랐다. 네. 제가 저희 학생들이나 이게 청년들한테 하는 어드바이스 이게 조언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영화관 빌려서 프로포즈 하지 마라. 그 영상 띄워서 그 클로즈업을 견딜 수 있는 건 배우의 특권이지 우리가 아니다. 당신들 얼굴 클로즈업으로 보는 순간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배우니까 가능한 샷인 것 같아요. 약간 여담이지만 저는 재작년 이렇게 봤던 영화, 그러니까 제 인생의 한국 영화 중에 이렇게 몇 편을 손을 꼽으라는 절의 고도를 손에 꼽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절의 고도를 그 영진이에서 제작 지원 이제 심사를 이제 제가 이제 참여해서 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이제 호텔에서 일주일간 이제 이렇게 가둬놓거든요. 가둬놓고 이제 시나리오와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방 안에 앉아서 계속 이제 보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절의 고도 읽었느냐고, 절의 고도 봤냐고 전부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절의 고도를 보고 네 되게 질투심이 느껴질 정도의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받았던 느낌은 그 아버지와 아버지 여자친구가 주는 어떤 무게감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봤는데 시나리오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무게 중심이 그 딸아이에게도 충분히 흘러가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희가 이 경계를 넘나들다에서 사실은 3편의 영화를 보고 3편의 다른 이연의 모습을 보는 거지만 절의 고도는 한 편에서 달라진 어떤 같은 세 명의 달라진 세 모습이 읽혀지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이 독립예술 영화가 이렇게 신 순서대로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닐 테고 뭐 되는 장소에서 뭐 이것 찍고 저것 찍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연기에 달라지는 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되게 궁금해집니다. 영화 너무 좋습니다. 절의 고도 다 보셨겠지만 근데 그 몫에는 진짜 이연 배우님 몫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방법들을 저 지금도 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절의 고도는 저는 순서대로 찍었거든요. 근데 저는 텀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도맹이 되기까지의 텀이 좀 길었고 쉬는 시간이 좀 있었고 종환 선배가 정말 바삐 움직이고 종환 선배님이 순서대로 찍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순서대로 찍었고 워낙 저의 그 장소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요? 저의 장소가 영어 뭐죠? 로케이션. 오, 정답입니다. 저희 로케이션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감독님의 배려로 조금 더 순서대로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저는 독립영화보단 상업영화가 신순서대로 찍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신들이 많고 장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 끝끝내 해야 해서 계속 방법을 바꾸고 막 어떨 때는 그 만약에 이미 어제 뛰었는데 오늘 숨차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육체적으로 쓰는 수밖에. 그럼 진짜 뛰어요. 진짜 뛰고 이제 슛 들어가기 전에 뛰고 확 와가지고 이제 바로 들어간다거나 되게 육체적인 방법 위주로 많이 쓰고 그리고 연기할 때는 언제나 그 전 상황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씬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 상황이 뭐였는지는 언제나 체크를 다시 하고 전 상황에서 끝냈던 감정을 꼭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대세 배우가 되고 있어서 뭐 소년심판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길복순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사실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드라마와 영화에서 호흡을 어떻게 좀 달리 가져가시느냐 묻고 싶었는데 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소년심판에서 다 너무 충격이지 않았나요? 그게 이현 배우였어. 이런 어떻게 소년심판에는 이렇게 또 참가하시게 됐던 걸까요? 그러니까 소년심판이 저래고도 찍은 다음에 이제 오디션과 미팅이 진행됐었어요. 근데 당시 머리가 너무 짧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잔디 머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동전 올려놓으면 약간 머리에서 좀 떠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머리카락이 잘 보이지는 않는 그 정도 약간 되게 까맣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 다른 역할로 오디션을 보러 갔었고 그 오디션은 사실 저희 회사에 지수라는 배우, 최지수라는 배우가 있는데 지수 배우가 이미 오디션을 또 다른 역할로 본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뒤늦게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었는데 그 역할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머리도 밀려있고 그래서 그래도 뭐 어떤 새로운 느낌을 원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디션을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언제나 오디션은 그런데 잘 못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거의 잊었다고 생각할 이제 저의 휴식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랑 카페에 가려고 밖에 나와 있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고 쳤나? 나 사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소년심판 쪽에서 연락이 왔다. 근데 내가 왜 들어가냐? 회사에. 이게 남자다. 이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남장 여자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남자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냥 진짜 남자다. 그래서 제가 처음 물어봤던 게 그게 가능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시겠대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촉법소년
친구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와서 얼른 대본을 읽고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날 이제 카페도 못 가고 바로 이제 회사에 가서 대본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저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고 일단 가능하다면 저는 하고 싶다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제 미팅을 했어요. 감독님과. 그래서 리딩을 한번 해보고 감독님이 되게 조심스럽게 홍종찬 감독님이 정말 되게 따뜻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자 배우고 하다 보니까 혹시 자기는 너무 좋은데 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어서 온 거라고. 그래서 저는 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하고 싶다 해서 이제 그날 같이 하게 됐죠.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 같은 그런 배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대중적으로 좀 이연 배우란 이름을 저희한테 좀 알렸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배우님께 네 이쪽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연 배우님 배우전 두 번째 와서도 몰입하면서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 즐거운 나의 집에서 맨 처음에 장면에 이제 문을 누가 번호를 누르다가 엄청 위협적으로 두들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지연이가 이제 문고리를 잡고 하라를 되게 무서움을 느끼면서 애타게 부르고 이제 마지막 씬에서 그렇게 완전 폐허가 된 그런 화재가 났던 집에 그냥 그 돌을 치우고 둘이 누워서 그 공간을 또 위협하는 쿵 소리가 한 번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연이가 되게 그냥 담담하게 이곳에서 위험한 건 다 우리다 이런 대사를 뱉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씬이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없고 오히려 위험에 처한 건 저 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연이는 어떤 생각으로 하라한테 그렇게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우리의 존재다라고 대사를 뱉었는지 이연 배우님의 해석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오즐거운 나의 집의 모든 공간이 저는 그 아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사실 감독님과 협의된 부분은 아니에요. 제 해석이거든요. 저도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기 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 그 엔딩까지 가기에 이제 지연이의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임신 중이고 그 아이를 이제 지울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이다 보니 저는 그 첫 씬에서 집에 누가 들어오려고 막 하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엄마의 돈을 지원받아서 살게 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엄마의 아기 집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 어렸을 때 받았던 공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 씬에 그거는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어느 정도 엄마를 이해한 지연이의 말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연이는 저는 결국에는 아이를 지우는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이해한 지연이가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내 상황에 나를 가장 위태롭고 위협을 하는 건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이야 라는 말을 돌려서 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지금 이 공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우리라고. 그러니까 엄마를 공감해버린 거죠. 조금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네.
이 영화 속에서 그게 화제가 났던 곳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불타버렸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뭔가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낼 수밖에 없는, 다 사라진 어떤 그 옛날 아저씨 집이지만 그 속에서 다시 둘이가 누워서 어떤 그 삶을 이어가는 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굉장히 그 감독님의 신작이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힘있는 작품을 만드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좀 다 끝나가야 될 시간이면서 이제 질문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맨 마지막에 저기 계신 분. 네. 그 연기를 하시다가 뭔가 막히시면은 그걸 어떻게 돌파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뭐 시나리오의 지문이 당장 이해가 안 가지만은 뭐 어떻게 나름대로 체화를 해서 연기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같이 연기하는 배우에게 조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감독에게 그냥 대놓고 물어본다든지, 그런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주로 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만약에 촬영 전이면 전 무조건 감독님한테 물어보는, 무슨 쓰신 분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전 무조건 감독님과 소통을 촬영 전에는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최대한 써주신 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좀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편한 대로 해버리면 또 똑같은 모습들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님의 생각을 가장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만약에 이건 이제 사실 사고인데 촬영장 올 때까지도 그게 만약에 그 해결이 안 나면 이제 모험을 해보는 거죠. 필름 시대가 아니니까요. 모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이게 아니다 하면 이제 또 감독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또 해보고. 야, 아직 그렇게까지 심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지만,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현장에서 막 이게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서 그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항상 저를 치죠. 그럼 또 반성을 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촬영장에 오기 전에 무조건 해결을 하고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그냥 그 최선의 결과물은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만 들키지 말자. 네. 너무 재밌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배우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여러 번 해봐요. 그러니까 일단 정서적인 감수성이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비예술인보다 훨씬 더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일 테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대면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감당하기 힘든 점들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가 내가 그 역할 속에서 살다가 빠져나왔을 때의 그 공허함, 이런 것들을 견딜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배우라는 직업은 정말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또 내지는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이런 상상들을 좀 해보는데, 이현 배우님은 좀 이렇게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좀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하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제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궤적을 타서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브리를 보고 지브리. 네, 지브리를 보고 그리고 여행도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러니까 전 자연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자연으로 막 가면 어쩔 수 없는 제 본래의 모습들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순간들을 더 좀 의식적으로 자주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정상 궤도에 돌려놓고 그리고 그 약간 몸과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체력적으로도 되게 좀 힘들어지거든요. 촬영이 끝나면 그거를 돌이키려고 원래 루틴대로 살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이 되면서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걸 알았던 건 아닌데 그 촬영을 하지 않을 때 뭐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야 하는 뭐 공부들 있잖아요. 그런 루틴들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루틴 안으로 들어오면 그 루틴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알아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단단하고 건강한 배우님이라서 되게 잘 그 선을 굉장히 잘 가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배우님은 혹시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배우 말고 나의 연기 롤 모델이다라는 배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도현 선배님을 진짜 좋아하고 전도연 선배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외국 배우분 중에 꽤나 되게 오래 사모하고 있는데 그 틸다 스윈튼 배우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변신과 그 연기에 항상 좀 놀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되게 오래전부터 저는 고 김영애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좀 되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랑 드라마랑 막 어떻게 그렇게 다 저한테는 최고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그 역할로 항상 잘 보여주셔서 저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하고. 네. 굉장히 의외의 이름을 들어서 뭔가 그 이현 배우님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배우님 차기 작품 우리 소개 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도 기사가 다 났으니까요. 예. 아니, 네, 저는 이제 경주기행이라는 작품으로 김미조 감독님이라고 영화 갈매기, 독립영화 갈매기를 찍었던 감독님이고, 아마 4월 말부터 촬영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액션 스쿨도 다니고 있고, 뭐, 여러모로 열심히 노력하고 대본도 보고 있고 그래서 요즘 지브리만 봐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공개는 빠르면 내년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바람은 이제 막 해외 영화제도 가고 막 이런 게 저희 바람인데 그게 가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촬영 잘하겠습니다. 경주 기행으로 지브리 자리에 다시 모실 수 있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자리 그만 마치도록 하고요. 배우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비가 그쳤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분명히 부산이 집이 아닌 게 KTX 타고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고 가시는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즐거운 부산 되시고 비가 와서 조금 아쉽지만 즐거운 부산 되시고
저도 부산에서 잘 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연 당신은 나의 인연이라서 정말 네, 그대로 우리와 함께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이현 배우님